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오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비행 승무원이 담요를 이용해 대변을 치운 후 그것을 접어서 다음 승객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35,000피트에서 마시는 신선한 차 한 잔. 그것은 하수도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세균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들이 비행기를 중간에 추락하게 만들 때도 있으며 비행기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수백 번이 비행에 탑승했지만 조종석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알고 계신가요? 비행기에서 트레이 테이블 위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먼저 이것을 들으시길 원하실 거예요. 항공사들은 이를 신속한 회전이라고 부릅니다. 비행기들은 보통 비행 사이에 단 15분 만에 청소되며 이는 안전벨트를 정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샌드위치를 위해 펼친 그 트레이 테이블, 2024년 CNN 조사에 따르면 그것은 기내에서 가장 더러운 표면 중 하나입니다. 승무원들은 부모들이 그 위에서 기저귀를 갈고 있다는 보고를 합니다. 매일 한 번만 소독되며 가끔은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손을 뻗고 있는 기내 공조기, 5번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비행기 공조기와 안전벨트 버클에는 비행기 화장실의 플러시 버튼보다 더 많은 세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뜻하고 습한 기내 공기가 이 작은 공조기를 날개가 달린 배양 접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무료 물 한 잔, 2023년 EPA와 국립자원방어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감사에 따르면 검사된 항공사 물 샘플의 10개 중 1개 이상이 대변 오염의 지표인 대장균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한 익명의 승객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충격적인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뜨거운 차를 요청했는데 냄새가 이상했어요. 항공 승무원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2024년, 이제는 입소문이 난 내부 고발자의 계정을 보면 한 승무원이 복도에서 대변을 닦은 같은 담요를 다시 승객의 짐칸에 넣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냥 깨끗하게 보이면 됐어요. 모든 것을 알고 난 후에도 비행기 트레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 예 또는 아니요 라고 댓글로 남기고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트레이가 이렇게 나쁘다면 다른 곳에는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자리, 그러나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자리를 살펴봅시다. 비행기 뒤쪽의 중앙 좌석입니다. 아무도 화장실 가까이에 있는 좁은 중앙 좌석을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도가 35,000피트에서 상황이 매우 나빠진다면 그 자리가 생존의 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파퓰러 메카닉스에서 실시한 상세한 비행기 추락 생존 분석에 따르면 1971년 이후의 모든 미국 제트 비행기 추락 사고를 검토한 결과 비행기 뒤쪽 3분의 1에 앉은 승객들의 생존율은 69%였습니다. 앞쪽에 앉은 승객들은 단지 49%였습니다. 가장 안전한 좌석은 바로 뒷줄의 불안한 중앙 좌석으로 생존 확률은 약 72%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물리학과 구조 때문입니다. 노즈가 먼저 충돌하는 경우 앞부분이 최악의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꼬리 부분은 일반적으로 비어 있으며 초기 충격을 피하는 반면 중간 좌석은 다른 좌석 사이에 끼어 있어 약간의 완충 역할을 합니다. 2024년 로이터와 인터뷰한 한 전 NTSB 조사관은 사람들이 1등석이 더 고급스럽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동역학에서는 가격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뒷줄에 앉아 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이유를 알려주세요. 하지만 좌석 위치는 항공 안전의 퍼즐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만약 제가 새가 폭풍보다 하늘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들을 유발한 원인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한 항공기는 새에 의해 강하게 타격을 받아 마치 유성에 충돌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리죠? 시속 500마일 이상으로 비행하는 강철 여객기가 새에 의해 무너지는 겁니다. 2023년 10월 뉴워크행 유나이티드 항공편은 오하이오에서 이륙한 지 몇 분 만에 긴급 회항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새 충격으로 인해 비행 중 엔진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승객들은 날개에서 불길이 솟구치는 것을 목격했고 한 승객은 소리를 자갈을 삼키는 금속 그라인더에 비유했습니다. 이 사건은 콜럼버스에서 긴급 착륙하게 되었고 소방대원들이 활주로로 달려갔습니다. 실제로 새가 비행기를 추락시킨 경우도 있으며 그 결과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가장 섬뜩한 사례 중 하나는 1960년에 발생했으며 로크히드 일렉트라가 보스턴에서 이륙 직후 별무리와 충돌했습니다. 새들이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두 엔진 모두 고장이 났고 6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의 엔지니어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비행 중에 턱턱거리는 것을 느끼면 단순히 난기류를 생각하지 마세요. 3만 피트에서 비둘기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 조종석 밖이 아니라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장에서는 비행 중 조종사들이 사이가 나빠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밝혀집니다. 그에 앞서 저희에게 작은 격려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처음 만나는 거라면 꼭 팔로우 버튼을 눌러서 알림을 켜고 가장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조종사들이 차분하고 침착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CNN이 보도한 한 충격적인 사건에서 2명의 에어프랑스 조종사가 비행 중에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에어버스 A320은 2022년 8월 제네바에서 파리로 비행 중에 의견 불일치가 격화되었습니다. 한 조종사가 다른 조종사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조종석 안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비행 중이던 항공 승무원들이 개입해 두 사람을 물리적으로 분리했으며 나머지 비행 동안 조종석을 지키기 위해 한 승무원이 할당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극단적이지만 단발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공사에는 도너 페어리스트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충돌하거나 부정적인 시너지를 보인 특정 조종사들이 다시는 함께 비행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한 전직 항공기장은 우리는 로봇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4시간의 수면으로 6일 연속 비행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서로의 옷깃을 움켜잡고 있었다. 하지만 잠깐, 당신의 짐을 비행기 아래에서 다루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수화물은 그냥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발사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TSA 잠금 장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화물 관리자는 비행기를 언로드하고 다시 로드하여 30분 이내에 발사해야 합니다. 즉, 가방은 조심스럽게 놓이지 않고 던져지게 됩니다. 활주로를 가로질러, 비누로,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로. 아마도 당신은 유행하는 동영상에서 폭풍 훈련 중 모래주머니처럼 날아다니는 더플백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작은 TSA 잠금 장치가 당신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합니까? 볼펜 하나면 맞습니다. 펜 하나로 대부분의 지퍼 달린 여행 가방이 열립니다. 삽입하고 미끄러뜨리면 지퍼위가 흔적도 없이 분리됩니다. 빠르게 다시 지퍼를 잠그면 범죄가 은폐됩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누가 도둑질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2023년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2명의 TSA 직원이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감시 영상에서는 그들이 가방을 열고 검색 중 현금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직원은 아무 의심도 없는 여행객들로부터 20개월 동안 거의 달러 80만을 훔쳤다고 인정했습니다. 2024년 국토안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수백 건의 TSA 도난 신고가 접수되지만 대부분은 기각되거나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 직원들은 도난 문화가 부실한 감독과 급한 교대 근무에 의해 조장된다고 말합니다. 한 퇴직한 수화물 관리자는 로이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행 중 가장 위험한 부분이 하늘이 아니라는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수화물 찾는 곳입니다. 비행기에서 추락할 확률보다 TSA 도난범을 만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가방에서 자신이 챙긴 물건을 잃어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여행 가방이 조용히 털릴 수는 있지만 승무원들이 감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승무원들은 겉으로는 세련되게 보이지만 이면에서는 지치고 보수를 받지 못하며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승객들에게 그들은 통로를 우아하게 지나가며 깔끔한 유니폼과 연습된 미소로 음료를 제공하고 차분함과 불안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승무원들이 육체적, 정서적, 심지어 재정적으로 고갈된 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탑승 중에는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시계가 시작되지 않으니까요. 이는 승객의 좌석을 찾거나 짐을 들어주거나 소란 피우는 아기를 달래는 데 소비하는 매분이 모두 무료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2022년에야 탑승 수당을 반값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다른 항공사들은 여전히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수석 승무원이 CNN에 말했다고 전해진 바에 따르면 나는 11시간 근무하고도 단 6시간만 지급받았다. 마치 전혀 앉을 수 없는 파트타임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로는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 중 승무원들은 승객 천장 위에 있는 숨겨진 공간이나 비좁은 침대에서 몰래 쉬어갑니다. 또한 유니폼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주요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발진, 피부 발진, 호흡기 문제, 심지어 탈모를 유발하는 합성 유니폼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델타 항공 직원은 이를 화학전쟁을 입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이 항공사는 여러 건의 클레임을 해결했지만 잘못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10시간 비행 후에는 구부릴 수조차 없습니다. 규칙은 엄격합니다. 승객이 보는 앞에서 앉으면 안 되고 갤리에서 구부리면 안 되며 지연이 몇 시간씩 이어져도 탑승 중 식사는 금지입니다. 혹시 당신의 짐이 인간 장기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을지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다음에 일어날 일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당신의 좌석 아래에 있는 그 짐, 누군가의 췌장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상업용 비행기는 승객과 땅콩만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장기인 신장, 심장, 간 등도 운반합니다. 때로는 기증된 조직의 전체 상자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좌석 아래나 화물칸에 보관되어 있으며 누군가의 골프클럽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식 물류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주요 항공사들은 이식 수술을 위해 인간 장기를 정기적으로 운송하는데 이는 전세기보다 빠르고 더 광범위하며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서 2019년 사이 미국 장기 공유 네트워크는 항공 운송 중 장기가 지연되거나 잘못 처리되거나 완전히 망가진 사건을 170건 이상 기록했습니다. 즉, 170번이 생명에 대한 두 번째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한 잘 알려진 사건에서 인간의 심장이 댈러스에 착륙한 후 사우스웨스트 항공 비행기에서 우연히 남겨졌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판막 이식을 위해 준비된 이 장기는 비행기의 화물칸에 남아있는 동안 비행기는 다음 목적지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실수가 발견되고 비행기가 우회하기까지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었다. 비록 조직이 결국 사용되긴 했지만 부패 위험은 위험할 정도로 높았다. 그 당시는 중요한 장기가 종종 조종석에 실려 비행 승무원에 의해 철저히 모니터링되었다. 현재는 짐처럼 태그가 붙여지고 단열 쿨러에 실리며 때로는 완전히 잊혀지는 경우도 있다. 한 이식 조정자는 익명으로 고백했다. 우리는 상업 비행기에 실릴 때마다 기도한다. 또한 인력 감축, 게이트 지연, 비행기 우회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비행 중 가방이 늦어지는 것이 가장 나쁜 부분이라고 느끼시나요? 화장실 문이 잠겨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잠기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생활을 위해 화장실 문을 잠갔다고요? 놀랍게도 당신은 그곳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문이 잠겨 있으며 불이 켜진 채 35,000피트에서 잠깐의 평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화장실에는 비밀 잠금 해제 스위치가 있어 문 밖에 화장실 표지 뒤에 숨겨져 있다. 이를 슬라이드하면 잠금이 바깥에서 열리게 된다. 물론 비상사태를 위한 것이지만 누군가 쓰러지거나 담배를 피우려는 경우 여전히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 신속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신이 잠근 문이 실제로 잠겨 있지 않다는 생각은 터뷸런스 중에 긴장을 풀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연방항공청은 승객당 최소 화장실 요구사항이 없다. 전혀 없다.
항공사들은 얼마나 많은 화장실을 설치할지 결정하며 공간 절약을 위해 많은 항공사들이 조용히 이를 제거하고 있다. 이제 138명이 승객을 태운 단일 통로 비행기가 단 3개의 작동하는 화장실만 갖추고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는 46명당 하나의 화장실을 의미한다. 비행 중 2개가 고장나면 재난이 시작된다. 줄이 늘어지고 안전벨트 표시 등은 꺼지지 않으며 객실은 방광 로레처럼 변한다. 한 승객은 CNN의 비행 중 화장실 문이 잠겨 있었고 줄은 6명 깊이였으며 급격한 난기류가 닥쳤다고 말했다. 나는 진지하게 멀미봉지를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네, 항공사들은 여전히 화장실을 더 작게 만들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 이코노미 클래스 화장실은 너무 좁아 제자리에서 회전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다. 진짜 승객들은 농담으로 그것을 직립관이라고 부르며 중간 비행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산소 마스크는 35,000피트에서 마지막 생명선이다. 그러나 만약 그것들이 작동하지 않으면 매 안전시연에서 봤을 것이다. 객실 압력이 떨어지면 마스크가 천장에서 떨어지고 정상적으로 호흡하라고 알려준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 그 마스크는 대략 10분간의 산소만을 공급한다. 이것이 FAA에서 요구하는 전부이다. 호흡 가능한 고도로 강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하지만 그 시스템조차 완벽하지 않다. 2024년 초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은 공중에서 끔찍한 문 압력 해제를 경험했다. 객실 벽이 문자 그대로 16,000피트에서 찢어져 비행기가 몇 초 만에 압력을 잃었다. 산소 마스크는 제 기능을 했다. 하지만 몇몇 승객들은 마스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몇 명은 공기를 공급하는 마스크를 찾기 위해 좌석을 가로질러 뛰어다녀야 했다. 한 달 후 보잉의 내부 고발자가 나와 특정 항공기 모델의 산소 마스크 중 약 4분의 1이 누수되거나 잘못 밀봉되었으며 불량 배치되었거나 기계적 고장이 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내부 보고서는 알래스카 항공사 사건이 결국 공개 조사를 촉발하기 전 약 1년간 무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공에서 난기류가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체가 고장난 조종석의 창문 밖으로 반쯤 빨려나간 조종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1990년 브리티시 항공 5390편이 23,000피트에서 비행 중 왼쪽 조종석 창문이 갑자기 깨졌습니다. 기장팀 랭캐스터는 항공기 밖으로 반쯤 빨려나갔고 그의 몸은 얼어붙는 바람 속에서 흔들리며 승무원들이 그의 다리를 붙잡고 그가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20분 동안 그는 항공기 동체의 바깥쪽에 붙잡혀 있었고 그의 몸은 시속 300마일의 바람에 뒤로 휘어졌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는 살아남았지만 이는 중요한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3중 유리 창문조차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으로 넘어가 보면 보잉의 내부 고발자는 폐기 용도로 설계된 부품들이 비용 절감과 납기를 단축하기 위해 항공기 생산 라인에 설치되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품 중 일부는 창문 조립과 관련된 구조적 부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FAI는 조사를 시작했으며 보잉은 특정 과정이 품질 관리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지만 즉각적인 안전 위험은 부인했습니다. 비행기를 개방된 하늘의 진공으로부터 파일럿을 보호하는 부품에서 절차가 소홀해졌다면 무엇이 더 타협될 수 있을까요? 조종석의 창문은 세 겹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안쪽은 압력을 유지하는 페인, 중간은 단열을 위한 페인, 그리고 바깥쪽은 충격을 방지하는 페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스템이든 하나의 불량 볼트나 서두른 설치가 안전한 비행과 고공에서의 악몽을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튀므로 인해 속이 더부룩해 본 적이 있나요? 다음 답변은 놀라울 것입니다. 당신은 35,000피트에서 순항 중입니다. 하늘은 푸르고 폭풍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립니다. 음료수가 쏟아지고 몇몇 승객이 비명을 지릅니다. 당신은 팔걸이를 움켜잡고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부분은 조종사도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맑은 공기 난기류, 줄여서 CAT라고 부릅니다.
폭풍 난기류와 달리 바람의 맑은 공기 난기류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경고 없이 발생하며 종종 부드러운 하늘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익숙한 범인, 기후변화입니다. 2023년 리딩 대학교 연구자들이 CNN에 보고한 연구에 따르면 제트 기류의 풍속 차이인 바람의 전율이 1979년 이후 북대서양 일부 지역에서 3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대부분의 대서양 횡단 비행이 진입하는 지역입니다. 바람의 전율이 증가하면 보이지 않는 난기류도 증가합니다. 논리는 간단하다. 더워진 지구에서 나오는 따뜻한 공기가 더 강한 제트 기류를 만들어낸다. 이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면서 대기의 안정성을 방해하고 확장시킨다. 이는 비행기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속도도 늦춘다. 항공사들은 이제 폭염 동안 이륙 거리가 길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더운 공기는 밀도가 낮아져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 더 많은 활주로 속도가 필요하다. 지연, 우회 및 연료 조정이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미리 예측할 수 없으며 조종사들도 이를 예측할 수 없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기내에서의 난기류가 느껴지는 동안 그들이 제공하는 음식은 어떨까? 항공사들은 한때 오리 구이와 캐비어를 제공하곤 했다. 이제는 상자 속의 미스터리 고기를 좋아하길 바란다. 비행이 하늘에서의 다이닝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다. 193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많은 이들이 항공 여행의 황금 시대라 부르는 동안 항공사들은 속도뿐만 아니라 사치로도 경쟁했다. 승객들은 정장 차림이었고 식사는 도자기 접시에 제공되었으며 메뉴에는 필레 미뇽부터 로브스터 테르미도르까지 다양한 요리가 있었다. 그러다 1978년이 왔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서명한 항공사 규제 완화 법안은 하늘을 자유시장 경쟁에 개방했다. 항공사들은 이제 스스로 노선, 요금, 서비스 수준을 설정할 수 있었다. 이는 항공권 가격을 급감시켰지만 바닥으로의 경쟁을 시작하게 하였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모든 것을 줄였다. 좌석 간격, 기내 승무원, 그리고 특히 음식을 줄였다. 뜨거운 식사는 미리 포장된 간식으로 대체되었고 리넨 식탁보는 플라스틱 쟁반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고급 메뉴들은 사라졌다. 경제석에서 고무 같은 샌드위치를 먹은 것은 운이 좋은 일이다. 더 나쁜 건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연료비, 수화물 요금, 선호 좌석비는 올라갔지만 음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규제 완화로 항공권은 저렴해졌지만 다시 비싸졌다. 그러나 음식은 다시 제공되지 않았다. 오늘날 장거리 또는 국제 항공사 중 몇 안 되는 곳만이 여전히 풀코스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국내선에서는 포장된 터키랩, 쿠키, 그리고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전부다. 2024년의 CNN 항공 음식 조사에 따르면 많은 식사가 출발 10시간에서 72시간 전에 조리되어 급냉되고 비행 중 재가열되며 맛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통기한을 위해 준비된다고 한다. 금속적인 마른 입맛? 그것은 음식 때문이 아니라 고도 때문이다. 순환 고도에서는 낮은 습도와 객실 압력이 당신의 미각을 30%까지 둔화시킨다. 그러니 다음에 트레이 테이블이 내려오면 오리알 오랑주를 기대하지 말라. 아직 비행이 안전하다고 느끼나? 아니면 다음에는 방호복을 챙길 건가? 댓글로 알려줘. 그리고 좌석 주머니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 가능하다면 손으로는 하지 말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벨을 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정말 소중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 멋진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위해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곧 만나요.